페이지 여섯 육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여섯 육자와 관련돼 가지고 오늘 교육 현장의 문제점이 이 여섯 육자를 갖다가 이렇게 표기한 책들이 너무 많아. 6의 번호이죠? 6. 그냥 이응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치면 우리말에 이제 니을자는 앞에 쓸 때는 두 모치기 중에서 이응으로 바뀌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입이 바꿔놨는데 이건 본음이 아니죠. 본음이 니을이죠. 이걸 갖다가 여섯 육으로 표기지 않고 이렇게 표기하면은 이걸 5, 6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인식을 수밖에 해서 그냥 부산에 가면은 물이 차고 들고 있다서 물이 차면은 5개 섬이 보이고 물이 빠져나가면 6개가 보이고 그래서 이런 지어진 것이 5, 6도 아니에요. 5, 6도. 5, 6도 오지 않고 5, 6도 오잖아요. 5, 6도 돌아가는 뭐이죠? 그 다음에 일락선마다 할 때 쓰는 5, 6도. 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섯 육인데 만약에 이 표기가 가능하다면요 여섯 류로도 표기가 가능한 거야. 왜 그래요? 이게 지금 본음이고 소금이요. 우리말에서 편의상 구금에 의해서 이게 본음이라면은 이용육이나 이게 세 개, 소금이 세 개인 글자야. 요로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6월이겠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월자를 이렇게 붙이면은 5, 6월 이렇게 잖아요. 5, 6월 그러죠? 5, 6월 일단은 6, 2호 해가지고 266자로 쓰이고 6으로도 쓰이고 니오로도 쓰이는데 이게 다 변음들이에요 지금. 이 표기가 가능하면은 이 표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섯유로 쓰는 거고 똑같은 상황이야. 그런데 이렇게 표기는 책들이 부지수 많다니까요. 참 답답을 노리시죠. 좀 어려워도 제대로 가야죠. 설명이가 좀 복잡하더라도 아이들 똑똑해요. 가르치면 다 받아들여야 스펀지가 볼 줄 알았다듯이 그때 왜 처음부터 시계 가르친다고 그냥 자주 쓰이는 의미라고 그냥 이용육으로 표기를 하냐고. 제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보는 대로 예? 5, 6조가 돼서요. 뭐라고요? 아, 5도가 아니고 5, 6조가 됐대. 한자가. 정리를 지금 매사자가 써야 되는데 생각다 쓰셨대. 아, 꼼꼼하시라. 조자를 갖다가 알아듣는데. 세 글자를 썼다고? 네. 그래요. 제가 뭐 온전하겠어요. 뭐 맨날 틀린 게 한두 가지 있어요. 맞아요. 근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썼다고 해서 이렇게 썼다고 모르고 쓰지는 정말 몰라서 쓴 건 아니고 문제는 저도 따라 그냥 실수를 했다고 다들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 지적해 준 건 고맙지만 그게 또 안 해도 상관없어. 왜 그러냐? 우리 선생님들도 다 실수로 그렇게 했군 하고 동영상 들다 본 사람도 다 그럴 거예요. 그 정도도 몰라가지고 앞에서도 교육을 좀 않겠죠. 이게 그냥 실수했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습니다. 근데 한 말씀 분명히 게 좋죠. 그러니까 잘 지적해 주셨고 고맙다는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 여섯 육자는 옛날 글자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딱 누구나 보면 알겠지만 집이요 집. 집을 뜻하는 글자인데 여섯을 나타내는 글자로 갇혀된 게 우리 앞에서 지금 저 다섯 글자 같은 경우도 갇혀 있다고 안 그랬어요? 네. 자, 넉사 다섯 글자예요. 자, 그리고 이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면서 의미 역할하는 글자를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자, 그런 글자로서요. 이게 집이라고 해서 집이 이렇게 나란히다가 흑도자를 갖다 흑도자 고문자가 이렇게 표현되니까 선으로 바뀌면서 흑도자가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있는데 이것에서 정의화된 글자가 바로 이 형태예요. 사실은 일부가 생략되고 뭐 변적 약간씩 변이 됐지만요. 이게 여섯 육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인데 이게 언덕육이라는 글자예요. 언덕육.
예. 이 흙이 이제 흙 걸렸는데 흙이 나라의 집이 지어야 되는데 여섯 욕자가 음행이도 관여를 하는 거죠. 언덕 욕자. 이 글자가 내내 이 글자가 같은 글자예요. 호전하면서 다시 언덕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굳이 이 글자는 무시라고 더 많이 얘기하고 같은 글자예요 내내. 근데 저기 톡톡자 없는 네? 글자 톡톡자가 없으면 그것은 이제 버섯 육자인데 이게 여기에서 요 글자는 요거 버섯 육자는 이게 문자지만 이것은 그것의 형태일 뿐이에요. 버섯 육자 상관없어. 예. 버섯 육자와 상관없으니까 아까 하면서 이제 떨어질 영자도 이 글자 세 개 썼지만 이게 이미 아니고 빗방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양이 같다고 해서 같은 글자는 아니에요. 예. 이렇게만 단독체로 쓰면 이거 버섯 육이라고 뭐 흔히들 얘기했는데 요걸 들어서 이제 설명을 많은 글자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 신경 안 쓰는데 그 글자하고 같은 글자는 아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요 글자가 또 보이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미을자하고 미음자 교환 잘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류기 뭐가 돼요? 묵이 되고 단모음에서 묵이 되고 목까지 왔어요. 목. 그래서 목이에요. 목. 따뜻한 눈길로 쳐다보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화목하다는 그 뜻이 나와요. 따뜻한 눈길로 해서 화목할 목. 화목한 풍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도 써요. 이 첫자가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도 쓰는 글자. 이 같은 글자예요. 이것은 지배 형태요. 이거 지배 형태에서 나온 형태고요. 이 글자는 창문 관련돼서 우리가 밝은 명자는 이렇게도 쓰지만은 이렇게도 쓰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게 빛날경이라는 글자. 이렇게 쓰면 이게 빛날경자. 이렇게. 빛날경. 이것도 문자예요. 문자. 예. 창문으로 뭐 등장불 같이 밝게 빛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되는 글자인데 요 글자가 다시 이런 글자에서 볼 수 있어요. 이런 글자. 이런 글자. 조개표제가 더 나올 텐데 요 글자가 음역화라는데 요게 육이 목으로 바뀌었지만 다시 이게 앞에 들어가면 육 지을 때 이용육인데 이거 육으로 바뀌어요. 육. 요 글자가 내내음역할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조개표자에 의해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조개표자가 재물이잖아요. 재물을 주고받고 장사한다 행사한다고 해서 장사할 육, 행상할 육자예요. 행상할 육자. 이거 신경 써야 돼요. 행상할 육자. 복잡하죠? 글자가 복잡하죠? 그대로 오면서 어떻게 되냐 간략화되는데 이렇게 간략화돼요. 이렇게 간략해.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문제야. 요걸 정확히. 그러니까 요핵 살리고 요핵 살리고 이렇게 그냥 결국 요것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요 부위 요거도고 요것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요거도고 아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거도고 요것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인 거예요. 이렇게 쓰인 건데 문제는 요 글자하고 요 글자를 구분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거 그물망자예요. 이거 그물망자. 요 속에 들어있는 요것은 그물망자고 요것은 그물망자. 이거 그물망자를 간략화시켜서 허물대자 이런 데서 쓰이는 글자잖아요. 이게 새그물 낳자. 새를 갖다가 실로 잡기 위해서 실로 만든 그물, 새금을 낳자. 문정장나 할 때 쓴 글자. 문 앞에다 새금을 놓는다 이거예요. 이거 원래 본래 뜻이 새금을 낳자예요. 새금을 낳자. 새금을 펼쳐놓은 데서 벌릴 낳자라고 그래. 벌리려고 하면 안 돼서 벌릴 낳자예요. 벌리려고 하면 안 돼. 벌리는 것은 가운데를 펼치는 거지만 이거 쭉 늘어놓은 것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나열할 때 쓴 글자. 이게 본래 쓰인 그물망자
실사자 세주자 새를 잡기 위해서 실어자 그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다가요 저거 문전성시의 상대가 되는 말이 문전장나야. 문 앞에 정승집 해가지고 오면은 막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한다고 그 대감한테 정성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문전성시를 하는데 그 정작 정승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문전 참새작자. 참새를 잡으면 그물이 놓이는 거야. 사람이 없으니까 그물이 놓을 정도다 이게. 이게 한산한 풍경을 말하는 거야. 이게 복잡한 풍경이라면 이거 한산한 풍경이야. 문전 장난은. 요때 이거예요. 참새 잡는 그물을 넣는다 이거예요. 그물 넣자.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 거기에 요글자가 그물망자란 말이에요. 이글자를 간략히 해놓은 그 여기도 그물망자가 들어있어요. 이게 본자가 이게 사실은 이게 본자가 우리가 사고 팔자는 걸 매매라고 하는데요. 매매라고 하는데 하나는 이렇게 쓰고 하나는 이렇게 쓰는데 요것과 요것이 어떻게 사고 어떻게 파는 것인지를 구분을 못한 사람이 많은데 요게 선비사자로 써져 있지만 이게 원래는 날출자를 간략해 놓은 글자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이것도 그걸 갖다가 이렇게만 표현했어. 이렇게만 펴는 거야. 날출자를 갖다가 이게 나가는 거야. 나가는 것이 파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파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팔매자예요, 팔매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살매자가 되죠. 그래서 매매, 인신 매매할 때 쓰 매매. 옛날 본고사일 때 고려대학교에서 매매를 한자로 쓰라고 시험 나온 적이 있어. 이 매매를 알아야겠지만 이걸 먼저 쓴지 이걸 먼저 쓰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팔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어. 팔아야 살 수 있으니까 파는 거 우선이다. 팔매자를 먼저 쓰는 거예요. 파는 거군요. 네. 안 팔면 살 수가 없잖아. 그러잖아요. 그 팔매자를 먼저 써야 돼. 네. 그게 시험 나왔어. 고려대 본고사 시절에. 중국에서는 반대로 쓰는데. 그래요? 네. 깜짝 놀랐다. 중국에서는 모르고 있었어. 그래요? 아 모르고 있었어. 중국에서 반대로 쓰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세상 사람 뭐 요지경이니까 이렇게도 쓰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는 걸 저는 기억하기 위해서 아 파니까 사는 거구나 하고 머릿속에다 기억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얘기한 건데요. 지금 우리 선생님이 반대로 쓴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왜 그러지 싶은 생각인데 뭐 그것도 그냥 중국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만.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그렇게 중국어신 분들은 그렇게 쓰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얘기인데 요 팔매자는 쓰임이 많단 말이에요. 반면에 요거 행상할 용자를 간략히 요 글자는 이게 빛날 경자를 갖다가 빛날 경자를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요. 빛날 경자 요거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글자하고 서로 달라 지금. 그러죠? 네. 근데 요 글자는 단독체를 쓰기 이제 단독체를 쓰니까 사람들이 요 글자에만 익숙해졌지 이 글자를 몰라가지고 이 글자가 행상할 용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뭐 있냐면은 육 과일이 과실이 된 것처럼 육, 욱, 쑥, 속 이렇게 쓰인데 이을속자 연속 계속 올 때 쓴 글자 이렇게 8매자를 갖다 쓴 사람들이 많아. 이런 글자 없어. 8매자를 쓰면 안 돼. 어떻게 돼요? 이렇게 8팔자 형태가 이렇게 들어가지. 이렇게 들어가지. 또는 대속할 속자 속죄할 때 쓰는 바칠 속자 재물 같은 걸 바치면서 잘못을 갖다 속죄한다. 바칠 속자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반드시 써져 이렇게. 근데 이것도 8m를 쓴 사람이 많아. 누가? 한자를 가르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 어떻게 되냐. 글자가 왜 그 뜻이 되고 왜 그 의미 된다는 걸 설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속인데 촉 이렇게 되는데 국유와 자기만지에서 독으로 쓸 수 있어. 독으로 쓰인 게 일글독자. 일글독자도 이렇게 써줘야 돼요. 어디 갔는데 누군가 일글독자를 갖다가 한자에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뭐 한자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 문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써. 이렇게. 근데 한자 공부로 갔는데 누가 일글독자 이렇게 써서 가르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용히 일어나서 나와. 뭐 틀린다 말린다 할 것 없어. 엉터리 선생이니까.
한자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정확히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지. 이렇게 쓰면 이게 잘못이죠.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 서해 오신 분도 마찬가지야. 서해 오신 분들도 멋지게 막 1페이지 가지고 1독짜리 이렇게 써놨는데 글씨만 보기 좋다 뿐이지 정작 어떻게 돼요? 아무리 잘 썼어도 잘못 쓴 글씨 아니에요? 그래서 서해 사람도 한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그런 많이. 특히 일본은 저렇게 잘못 쓰고 있잖아요. 일본은. 모르겠어요. 이제 그것까지는 저도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 그래서 이거까지 이거 어떻게 지금 도랑독자예요. 일본의 유명한 독일이 도랑독자. 대문짝만 하고 저렇게 다 잘못 써. 잘못 써놨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고 알고 있지. 아, 그래요? 자, 일본 한자까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오독하다. 자, 그렇죠. 도랑독자. 뇌물 독직제 뭐 할 때 쓴 글자예요. 또랑이 빠져가지고 흙탕물에 저 발이 뭐 접근하면 뭐 하는 상황처럼. 자, 그래서 이참에요. 요거 행사할 욕자를 잘 기억해가지고 팔매자하고 구분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행사할 욕자가 음역할은 이율속자라든지 잘못해서 재물을 바친다고 바치 속대양을 때 쓰는 속자예요. 대속한다 할 때 쓰는 글자, 일글독자, 도랑독자 이런 글자들이야. 이런 글자들도 여선욕자하고 사실 궁극적으로 관련이 있어. 자, 여선욕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 기자예요. 기자 뭐 어려울 것도 없죠. 기 모양에서 나왔어요. 기 모양. 기. 옛날 사람들이 기를 이런 식으로 펴냈어요. 각고문 형태는 기대기 윤곽을 갖다 펴냈다. 이거 귓구멍 부분이 이렇게. 그걸 빤빤한 선으로 펴내다 보니까 오늘날 글자 신청이 되잖아요. 이렇게 펴는 거죠. 기. 자, 이목구비 할 때 쓰이는 글자죠. 뭐 중이염이라든지 뭐 이런 데 쓰이는 글자죠. 이명현상 할 때 쓰이는 글자. 이명현상. 제가 철이 떨어지고 뭐 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이명이 일어나더라고요. 막 책상에 오래 앉아있고 그러면. 요 기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음역하는 글자로서 모기자. 송이버섯 할 때 쓰는 글자죠. 모기라는 것이 버섯 이름이에요. 모기버섯을 때 모기자. 이게 송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가 버섯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송이. 이게 동이가 중복이 되게끔 송이버섯 하잖아요. 처갓집 하는 것처럼 처가 하면 될 것 같다가. 또는 모기자. 그렇죠. 이는 이제 식이요법을 뜻하는 모기자예요. 동물들한테 모기 따복따복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주듯이 이제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일정한 열량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음식 조절하는 거 이제 식이요법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버섯 이자. 이렇게 쓰면 이게 버섯 이자. 이자인데 이것이 용으로도 써요. 녹용할 때. 그렇죠. 녹용용자. 무성할 원래 풀이 무성하다 무성할 용자예요. 무성할 용자. 무성할 용자인데 우리가 잉어라는 말들 리어에서 나왔잖아요. 리어. 리어가 잉어리 있자요. 이어가 되고 비음이 추가되고 잉어가 되는 것처럼 이것도 이가 잉이 되고 잉이 옹용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 글자가 주로 쓰이는 말이 녹용을 때 쓰인 글자이다 보니까 오늘 녹용용 하고 있죠. 머리에서 이제 버섯이 나듯이 풀이 무성하게 나듯이 자라나는 거다 이거예요. 또는 이가 시가 되고요. 과일이 과실이 된 것처럼 지가 되고 치가 되는데 부끄러울 치자가 있죠. 마음 십자에도 수치재미를 뜻하는 거죠. 염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운 걸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선비전식과
정신 가운데 하나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면 돼. 염치라는 말을 예우염치. 그렇지 예의염치 염치라는 말을 사람들이 특별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염치에서 나온 말이 얌체잖아요. 얌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쓴 말이 얌체 없다는 말이 그래서 잘못이에요. 얌이 뭐냐면 청렴할 염자고 치가 뭐냐면은 염치가 얌체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 염치라는 것은 청렴하고 부끄럽다는 건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청렴하지도 않고 부끄러지지도 모른다 이거 잘못은. 저 사람이 얌체 없다고 그러면 안 돼. 저 사람 얌체야. 고 구분을 지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얌체야 얌체 없다고 구분 지어야 되는데 그걸 구분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의도 없고 청렴하지도 않고 부끄러울지도 몰라 그러면 얌체 없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 사람 얌체야 얌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얌체야 그러면 청렴하고 부끄러운 줄 안다 그 얘기가 되잖아. 그 비슷한 게 주착이야 주책 주관이 있고 흔들림이 없어 붙을착자 주착이 해서 나온 말이 주책이야 주책. 저 사람이 주책 없어야 될 거니까 주책이야 그런단 말이야. 주관도 있고 흔들림도 없다 뭐 이런 의미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반응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은 쌀을 산다 가지고 쌀을 판다 하는 것처럼. 근데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얌체 없어 주책 없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얌체야 주책이야 하면 안 되고. 예,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 그런다 이거죠. 하여튼간 이것도 생각지 않은 얘기를 자꾸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순할 순자네요. 순할 순자. 뭐 따를 순자고 차례순이라고 오고요. 그러니까 참 그게 문제야. 이거 어떤 사람은 순할 순, 어떤 사람은 따를 순, 어떤 사람은 차례순. 근데 그 사람이 한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문자 공부를 다 해서 다 같은 뜻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 급수시험 보는 애들이 뭐 이라가 책에 나온 그 뜻만 배워. 그래서 순할 순을 그러는데 누군가 따를 순 뭐 따를 순이 뭐야 하는 애들이 그들이 많아. 그게 한자 교육이 지금. 그럼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냐 적어도 대표훈을 정해놓긴 해야 돼 나라에서. 그래야지 뭐 이 책이 어떤 책을 보도 전부 다 다른 순화순으로 배워버리면 다 순화순 후군이 되니까 그러면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잖아. 근데 그것조차도 정확히 지금 나라에서 국가적인 개인이 해놓은 것은 있어. 국가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은 없어.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는 사람들이 하면 안 돼. 문자 건 사람들이 해야 돼. 왜 그러냐? 자원을 갖다가 분명히 알고 있잖아. 글자의 본의가 뭐인지를 알아. 문자 그런 사람들이 본의가 뭔지를 알아. 글자를 보고. 이 글자는 머리 글자니까 뜻이 일단 머리와 관련돼야 되는 상황이야. 이 글자는 내천자가 음역하는 자예요. 음역 글자. 천, 전, 선 이런 식으로 치음끼리 교환인데 순까지 온 것뿐이야. 순. 그래서 이렇게 말맞자가 달라고 쳐도 그렇죠. 순이야 순. 순화식물, 순치시킨다. 뭐 이럴 때 쓴 글자. 그런데 이 글자가 그러니까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합쳐져 있는데 이 글자가 내천이라는 글자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요 글자가 머리열이라는 글자란 말이에요? 머리열자 사람이 있고 이게 밑에 이렇게 된 게 사람의 형태의 사진은 거기에 눈, 코, 입기를 다 표현했으니까 머리에 눈, 코, 입기를 다 표현해서 머리를 대표해놓고 그래서 머리털을 이렇게 표현한 글자가 거기서 쟁여된 글자 머리열자예요. 이렇게 이게 사람 몸뚱어리가 이렇게 간략하게 된 것 뿐이야. 자 그런데 요 글자가 달라서 다 똑같이 머리와 관련되잖아요. 그러죠? 자 그래서 이게 머리를 끄덕거리는 상황과 관련돼 가지고 순화수냐 머리 끄덕여서 따르겠다 이거예요. 순응이 있다 이거예요. 순하게. 그 내천자가 음역하는데 내천자가 아까 선생님 전 순이 된 거다 이거죠. 순. 근데 이게 정형의 글자가 아니에요. 원래는 변형의 글자예요. 정형의 글자는 사실 이 글자예요. 그리고 원래 옛날 글자는 이렇게 있어요. 이게 물이 흐르는 내를 갖다가 표현했는데 그걸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원래는 정형의 글자인데 이게 부수자 214글자인데 유일하게 정형의 글자가 문자로서 역할을 하는 글자가 마찬가지야. 응.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디가 항상 적장자인 마디가 항상 적장자로서 대물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부터 종법제도 위에서 따진다고 치면요. 달리 얘기하면 마디가 항상 먼저 세상에 태어났고 먼저 세상을 경험하고 먼저 배웠으니까 더 똑똑할 수밖에 없고 동생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먼저 배운 사람이니까. 근데 마디가 항상 동생들을 건드릴 입장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 문열이. 네, 그렇죠. 문열이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문열이는 짐승들이 새끼를 할 때 맨 앞에 나온 게 문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엄마 뱃속에 있죠. 모태 속에 오래 있는 거이 좋겠어요. 빨리 나온 거이 좋겠어요. 오래 있는 거이 더 성숙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빨리 나온 것도 덜 성숙이 된 거잖아. 그렇죠? 그 앞에 나온 거이 사실은 덜 튼튼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새끼 문열이가 많이 죽어. 폐사율이 높은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사람도 그래서 앞에 나오면 뭐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그게 앞에 나온 게 좀 약하니까 더 대접을 해줘서 형님 노릇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더 많이 대접을 해주는 거.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문열이 얘기도 나왔지만은 이게 물이 흐르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인데 그걸 정형화시킨 것이 바로 이 글자인데 이게 문자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문자로서 역할을 하면 의미 있어야 돼. 역할을 못한 게 의미 없이 그냥 글자의 형태를 놓고 마치 개미 허리처럼 이렇게 생긴 모양이라고 생각했는가 봐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개미 허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글자예요. 이거 제가 적은 것이 아니고 옛날 사람이 통칭하는 명칭이에요. 이거 개미 허리 해서 없이 그냥 글자 모양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글자예요 지금. 이게 단독체나 쓰이고 이게 변형된 글자가 빤빤하게 표현된 이 글자가 이제 문자로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청개천은 뭐 할 때 쓰이는 글자란 말이에요. 개천에서 용났다 할 때 쓰는 글자. 네. 예. 청개천의 개자는 신의 개자인데 이 개천은 아이 개자 서로 달라요. 이게 제가 옛날 청개천하고 개천하고 연결시켜서 무슨 얘기를 하니까 같은 것을 알아들었는지 뭐 엉터리 그렇게 막 알아듣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서로 달라. 이 청개천이 근데 개천하고 관련된 건 그거예요. 청개천이 인왕산 이런 데서 비가 많이 오면 토사까지 막 휩쓸려 내려와. 그래서 중량천하고 합쳐져가지고 한강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토사가 많이 쌓인단 말이야. 토사가 많이 쌓이고 청개천 토사가 많이 있으면 왕이 경복궁에서 나와가지고 광통교 이런 데다가 포장을 탁 채워놓고 서울 조성의 인부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흙을 파내게 해. 물길을 열어. 그 물길을 열어. 그래서 물길을 연다고 해서 10개짜리를 써서 개천이라고 개천. 여기서 옛날에 물이 그래도 깨끗했을 거 아니야. 오늘날은 뭐 이렇게 됐지만 여기서 옛날에 고기 잡아가지고 미꾸라지 같은 걸 잡아가지고 갖다 파는데 그게 서울 초탕. 설탕 갈지 않고 나온 초탕. 부모 없는 아들이 이렇게 파냈는데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사는 땅거지들. 부모 없는 애들이 그거 가서 내과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팔고 거기서 또 먹을 것 좀 융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얼핏가 개천에서 용난다의 개천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흙 파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간 청개천의 천자인데 요 글자가 비록 문자로 쓰이지 않았더라도 이게 같은 글자란 말이야. 같은 글자. 그래서 요 글자를 써도 내니야 암묵적으로 천이라는 놈이 있는 글자야. 문자 역할을 안 해도. 그래서 이렇게 책받침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그렇죠. 아까 하면서 길들인 숫자처럼 이게 순화숫자처럼 이게 또 순이 되는 거예요. 책받침에 의해서 뜻이 이루어져요. 책받침 길고 관련돼 있잖아요. 길 뺑뺑 돈다고 해서 돌숫자예요. 돌숫자. 한자에서 아까 하면서 세금을 낳자. 세금을 낳자에서 책받침을 받쳐도 이게 돌납자예요. 이게요. 돌납자. 이렇게 쓰는 돌납자인데 이게 술라가 돌아다니면서 옛날 술라꾼들이 돌아다니면서 밤에 돌아다니면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 노래 가운데 숨은 아이들 찾아내는 거 술래잡기가 술라잡기에서 나온 거예요. 술라가 도둑 찾아내듯이 술라가 도둑 잡아내듯이 숨은 친구를 갖다 찾아내는 술래잡기가 술라잡기에서 나온 말이라고요. 그럴 때 쓰이는 숫자예요. 예, 우리나라의 국보 3호가 뭐예요?
진흥왕 순수비. 적어도 국부 3호까지는 기억하자. 네? 1호만 기억하지 말고. 네. 진흥왕 순수비인데 그 제 추사 선생이 발견했던 순수비일 때 쓴 자예요. 순수비. 이게 진흥왕이 한양까지 올라가지고 한강 정령어서 돌아다니면서 그 군사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거야 이게요. 전투 능력, 지금 사냥하는 것 자체가 전투 능력을 배양시킨 거. 그리고 뭐요, 도성 사람들, 한양 사람들한테 위세를 드러내본 거야. 너희들 반란 못 일으킨다. 이렇게 봐라 이게 우리 이렇게 용감한 무사들이 있다. 그걸 그러기 위해서 순수를 한 거야. 그리고 비서까지 세워놓은 것이 바로 순수비 아니에요. 진흥왕 순수비. 사냥 숫자, 사냥 숫자. 근데 어쨌든 간에 순인데 순인데 이게 순이 준이 되기도 하고 춘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러죠? 근데 준은 순 더하기 시읒음이 추가되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춘은 뭐예요? 시읒 더하기 준이 추가되는 의미예요. 음 자체가 격음화되면서 시읒음이 섞인 음이라고. 순에다가 시읒음이 추가되면 준이 되고 준에다가 시읒음이 추가되면 춘이 되고. 그래서 준을 분석해본 시읒 더하기 순, 춘을 분석해본 시읒 더하기 준인데 음의 변화 과정에서 일부가 탈려돼 이게 이 음이 탈락됐어. 그러면 합치면 뭐예요? 혼이 되죠 혼. 그래서 이 글자가 혼이에요. 이 글자가 혼으로 써요. 혼. 음의 일부가 탈락되는 게 변화 과정에서. 음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부가 탈락된 경우도 있어요. 그 혼인데 말로서 가르친다고 해서 가르치는 혼자예요. 왜 음이 혼인지 설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 이참에 기억을 하고요. 음의 변화 과정에서 음의 일부가 탈락하고 시읒음만 남아서 혼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순할 숫자에 대한 설명이요. 네천자요. 이 돌순자, 이게 돌순자 옛날에 이 돌순자 한자 코너에 신문에 한자 과에 돌순자 대학교 뭐 교수가 돌순자 설명했는데 참 어떻게 왜 음이 순인지를 설명을 못하더만. 이게 개묘리를 갖다 인식을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개묘리가 내천자와 같은 글자가 천자가 음의 글자라는 걸 미처 몰랐던가 봐요. 그러니까 돌순자를 갖다 한자 코너에다가 설명을 해놨는데 엉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한자 코너를 안 봤죠. 네, 그런 거 보고 나서. 누가 왜 음이 흥이라는 거를 물어는 봤어요? 예? 누가 물어는 봤어요?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아니 대학교 교수가 신문에 한자 코너에다가 그렇게 엉터리로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엉터리로 설명해 놓은 걸 보고 그 다음부터는 한자 코너를 안 들여다봤다고. 아니 교수님 컬럼 하나 쓰신다며 왜 안 쓰셔요? 아니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집에서 지금 글 쓰고 있잖아. 그래요? 예. 컬럼을 쓰셔야지. 분명히 들라. 누가 받아주질 않아가지고 썩을 놈을 가더니. 써도 되겠네. 저 대학교 교수들 엉터리들한테 이제 한자가 뭐 옛날 수식이 작용해가지고 한자 그 사람들한테 관심 있을 때는 막 너도 나도 대학 교수들이 문자 교수라고 막 나대고 난리를 치더니 한자가 스펙이 싹 쓰러지니까 어디로 싹 없어져 버렸어 이제. 다들 어디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류를 쫓아가지고 교수님 시간 시간이 다 됐는데요. 됐는데. 시간 됐. 선생님 교수님 시간 다 됐어요. 교수님 이거 있잖아요. 6홈페이지 집에 사진 책에 있는 사진 있잖아요. 사진. 뭐예요? 순화순자는 김덕신이라는 사람이 쓴 아주 저 그림인데 그 사람이 공손하게 저러고 있는 모양이 보이잖아요. 네. 그 옛날 양반과 그 반상 상민들의 그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림인데 그 사람이 오른쪽에 그 사람이 이제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이 양반한테 저러고 있는 모습이 그 순화술자하고 매치가 되는 건 이제 그 참에 옛날 그림들 공부를 할 그거예요 지금. 이 한자를 가르치면 한자만 공부하면 안 돼. 다양한 공부, 지리 공부도 하고 뭐 그림도 관련된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참에 김덕신의 노상소원도 이런 그림도 한번 저 글자와 연결지어서 알아보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소원이란 소원은 무슨 예? 한자를 함수할 숫자, 함수할 숫자. 소원 발할 숫자, 바라다는 소원. 함수하다 숫자 아니야?
찾아보세요. 저한테만 100%다 묻지 말고 저도 갑자기 물어보니까 예. 그 다음에 저 거기 일곱 진짜 조출종자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했지만 거기 보면 사람 쭉 늘어졌잖아요. 그 사람 크기가 다르잖아. 신분 차이야 신분 차이 그거. 최고 작은 사람 최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해야겠지만 보여서 하는 얘기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수업 들어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교수님 저기